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고요? 예, 추석 명절 때 예. 우리 육각수님 예. 강변가요제에 레전드 나오신 거 잘 봤습니다. 옛 추억에 좀 잠시 젖었죠. 야, 보면서. 역시 육학수 홍보 대사님,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그나저나 지난 시간에 그 상황 설명만 하고 말아가지고 네. 너무 아쉬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대구에서 한 손님이 뜨거운 기름에 호떡을 던져서 가게 주인의 목하고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사건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올라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지난 9월 5일에 대구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예. 어떤 60대 남자가 호떡을 건네받은 후에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이제 주인이 커팅 불가하다라는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호떡을 기름통 안으로 냅다 집어 던져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린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당시 그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호떡이 기름통에 풍덩하면서 튄 그 기름에 손등, 어깨, 목 등에 화상을 입었고 화상의 정도는 2 내지 3도였다고 합니다. 아휴, 그러니까 기름의 온도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 몸에 튀었다면은 피해 정도가 컸을 것 같은데 2, 3도 화상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거죠, 이게? 예. 우선 끓는 기름이라면 당연히 100도는 넘는 것이고요. 예. 당시 알려진 바로는 기름의 온도는 180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상의 정도도 단계별로 나누는데 화상 2도는 표피를 넘어서 진피까지 손상을 가져오는 정도고요. 화상 3도는 진피 아래층에 있는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화상 3도의 경우에는 피부가 자연 재생되지 않아서 손상 입은 피부를 제거하고 피부 이식을 해야 완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가게 주인이 호떡을 잘라줄 수 없었던 주된 이유가 밝혀진 겁니까? 예, 그렇죠. 일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그 가게의 운영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게시해 둔 것이었고 그런 것을 손님에게 설명했는데 손님이 우연히 그 테이블 위에 가위가 있는 것을 보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위를 달라라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은 그 가위는 호떡 자르는 가위가 아니고 테이프나 물건 자르는 비위생적인 가위라서 저 가위는 드릴 수 없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60대 남성이 호떡을 기름통 안으로 던져버렸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손님 A 씨는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태죠? 우선 첫 조사에서 아마 그 A 씨 손님은 그 기름통에 던지려는 그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기름통 안으로 그 던진 호떡은 그 위험한 물건 아니냐, 이게 흉기 휴대 상해로 처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뜨거운 호떡을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던졌더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는 문제될 수 있는데 기름통 안으로 던져서 기름이 튀어서 상처를 입은 것이니까 상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도 상해 혐의를 두고 남성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바로 이제 호떡 그 커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이미 했다는 건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그 안내 메시지가 버젓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호떡 커팅 불가가 가게 원칙이었고 충분히 안내가 되어 있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좀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해자의 죄질이 좀 상당히 불량합니다. 가게 주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결국 그러면 그런 설명을 들었으면 커팅이 안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게 안 된다면 호떡을 사지 않으면 되거든요. 안 그렇죠. 사면 되거든요. 안 사면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펄펄 끓고 있는 기름통 안에 호떡을 거의 제가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빛의 속도로 던지고 있어요. 완전히 강속구 던집니다. 강속구. 그래요. 그런 속도로 집어 던져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주인분의 그 수술비도 피해 보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료를 위해서 또 피부 이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수술을 위해서 그 가게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장사를 못해서 그동안 벌지 못할 수도 있던 수입, 그것도 이제 그동안 벌고 있었던 수입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다면 그 부분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손님 된 입장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기분이 조금 언짢았던 적이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업종마다 서비스 제공이 무조건 필수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처벌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저희들도 사회에서 살다 보면 식당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 연장을 쓸 수 있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제3자적인 관점, 손님과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 말고 우리 같은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한 서비스 이상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또 소위 말하는 평등한 대등 관계인데 인간은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예. 갑질을 한 경우에는 재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돼서 일반 처벌보다는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게 주인이든 손님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소비 매너들이 있잖아요. 네. 각자의 입장을 좀 이해해서 깨끗한 그런 그 소비 매너가 정착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오늘 사연도 네. 그 손님도 가게 주인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동일한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손님이 항상 손님은 아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한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모두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의 허순옥님께서 지금 게시판에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장성규 변호사님. 네. 호떡은 못 잘라요. 네. 바로 그렇죠. 이게 자르면은 네. 뜨거운 그 꿀물이라든지 그 내용물이 줄줄 흐르는데 뜨겁게 맞아요. 하나씩 그냥 사 드시지 쯧 못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정확하게 문자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이 참 정답입니다. 못 자릅니다.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